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원기담법 들어가기 전에 그 섭생법에 대해서 1, 2회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섭생법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누구나 음식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인데, 특히 수련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섭생이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특히 또 위를 잘 보호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섭생을 하는 것이 위장을 잘 보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섭생 중에서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루고요. 두 번째에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음식을 드실 때 이제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섭생을 잘 하실 적에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이 기후풍토입니다. 자, 기후풍토라는 것은 지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적도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냉대죠. 여기는 이제 열대고, 이 가운데가 이제 온대가 될 겁니다. 이 가운데도 온대. 먼저 냉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냉대 지방은 바깥 기온이 음이 많죠. 음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음양작용을 잘 해줘야 되는데, 양이 내 몸 안에 충만하게 좀 있도록 해줘야 바깥의 음과 내 몸에 있는 양이 잘 조화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깥 기온이 차기 때문에 내 몸을 덥게 해줘야 되고 열량이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운 지방에서는 술도 아주 독한 술을 먹는 것이 보편적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또 맞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데 보드카 그러면 아시다시피 아주 독한 술이죠. 음식도 이 냉대 지방에는 야채가 없기 때문에 육류를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육류 자체가 열량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냉대 지방의 그 성격에 맞추어 가지고 섭생을 해주는 것이 좋고, 자, 이제 또 열대 지방을 보겠습니다. 열대는 바깥이 그야말로 양이죠. 바깥이 상당히 덥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몸에 음으로다가 이 조화가 잘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을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소화가 잘 되는 것, 그리고 과일과 같은 것, 그래서 시원한 거를 자꾸 집어넣어줘 가지고 몸이 요 음하게 만들어서 바깥에 아주 그 더운 기운하고 조화가 잘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술도 독한 술 먹는 것이 안 좋고, 가급적 육류는 조금 좀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힌두교에서는 소를 먹지 말라 그러고, 또 무슬림 같은 데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위생적인 계율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추어 가지고서 섭생하는 것이 좋은데, 자, 이제 온대를 보게 되면은 이 온대라는 것은 대부분 사철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제 남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북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섭생하는 것이 좋은가? 자, 요즘이야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 뭐가 유명하다, 어느 지역에서 뭐가 유명하다 그러면 그것이 특산물이 또 이동이 돼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먹을 수 있는 지금 상태가 됐는데, 이제 냉정하게 진짜 자연의 섭리대로다 이야기한다면은 그 지역에 나는 것을 그 지역 사람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잘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해산물도 많고 또 그 지역에 나는 것이 있죠. 그러면 그 지역에 나는 것을 그 지역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또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한데 이 봄과 같은 쪽에는 나물이 막 나죠. 그때 나물을 먹어주면 진짜 그게 약입니다. 근데 이제 봄에만 나는 나물을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뭐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막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것보다는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제철에 나는 것을 그 제철에 먹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름은 또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뭐 김장을 한다거나 보관을 잘 하면서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서 그렇게 먹게 되는 이제 지혜가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기후 풍토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냉대냐 열대냐 아니면 온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음양적 작용에 맞춰서 식사하는 것이 좋고, 또 온대라고 하더라도 추운 지방, 그리고 조금 덜 추운 지방, 그래도 조금 더운 지방, 이렇게 나누어졌을 적에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그 지역 사람이 먹는 것이 좋고, 특히 제철에 나는 것을 제철에 먹는 것이 좋다. 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후풍토에 해당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격입니다. 자,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음식하고 사람의 성격하고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꼭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자, 대표적으로다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알곡, 그 다음에 초식 동물, 그 다음에 육식 동물. 자, 알곡이라면은 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곡식의 그 열매 같은 것. 그래서 다람쥐 같은 경우는 이제 도토리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참새 같은 것은 특히 이제 벼이삭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수수 같은 거, 뭔가 이렇게 좀 알곡이 달린 것을 새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알곡을 좋아하는 동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영특합니다. 자, 또 이 초식을 보게 되면은 초식 동물 그러면은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토끼, 염소, 양, 소, 뭐 기린, 코끼리 뭐 다양하죠. 이 초식 동물 보면은 순해요. 어질고. 그 성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육식 동물을 보게 되면은 뭐 호랑이, 그 독수리,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좀 용맹스럽고 좀 포악스럽고 그렇죠. 이게 먹는 음식 따라 가지고 성격이 그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도 자, 이렇게 좀 먹다 보면은 이것과 좀 유사하게 바뀌게 되는데, 자,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초식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성격상 좀 순하시죠,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 음식하고 좀 관련이 있고, 또 육식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씩씩하시고 아주 좀 용감한 또 그런 성격이 또 좀 보통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식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과연 알곡, 초식, 육식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할 때, 뭐 알곡은 초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육식하고는 좀 남의 살이 아니니까 이건 뭐 같이 본다고 치고요. 자, 사람은 과연 초식 동물일까요? 육식 동물일까요? 아니면은 초식과 육식을 같이 하는 잡식 동물일까요?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마 나름대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엄격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사람은 이 초식 동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빨이 보면은 이렇게 찢는 것도 있고 깨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봤을 적에는 이건 잡식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또
분들이 계신데, 수련을 갖다가 계속 쭉 하다 보면은 소간이 굉장히 이제 맑아지고 정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급에 들어가게 되면은 남이 살이 싫어지고요. 그러니까 육식이 싫어지고, 또 육식에서 나오는 오일이 있습니다. 기름. 그 기름이 점차적으로 좀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이 높아질수록 나중에는 이제 초식 쪽으로다가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 분명히 나는 좋아했어요. 좋아하지만 소간이 자꾸 맑아지는데 뭔가 자꾸 육식을 넣게 됐을 때 이제 점차적으로 싫어집니다. 예. 뭐 그래도 뭐 계속 드시게 되면 얼마든지 들 수가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단식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국선도에서도 단식합니까?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자, 이 단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선도에서는 단식을 금합니다. 왜 금하냐 하면은 수련이라는 것은 조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것이 소장으로 가고, 그래서 위가 차면은 소장이 비고, 또 소장이 차면 위가 비고, 그래서 차고 비고 하면서 계속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게 조절을 잘 하면서 조화가 잘 되도록 해야 이제 건강하게 되는데, 자, 단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조절 자체가 이제 파괴가 됩니다. 자, 젊은 나이에 뭐 위가 안 좋아가지고서 내가 뭐 한두 번 정도 단식을 했다. 뭐 그냥 그 정도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속이 조금만 안 좋으면은 무조건 단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식하면 무조건 해결된다, 이런 그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1, 2회 정도, 뭐 체력이 좋으면 뭐 3, 4회까지 가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은 조화가 깨지면서 특히 위도 버리지만 이 비장을 상하게 됩니다. 비장. 그래서 이 피 공급하고 이게 조화가 깨져가지고 얼굴이 노랗게 되면서 병자같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벌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단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안 주는 거죠. 벌을 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수련을 하시는 분이 몸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다가 단식을 선택하셔가지고 자주 하시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하고 비장을 상하게 되고, 이게 보통 3일간 단식을 하게 되면은 회복이 6일이 필요합니다. 배가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련하는 분이 3일 동안 단식을 하게 되면은 7일 동안 내가 수련을 해놓은 정기가 없어집니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3일 단식은 7일 동안 고행을 해서 만들어 놓은 축기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죠. 단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좋은가? 소식을 하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소식이에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100% 소화를 시키질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음식 따라가지고 30%만 소화되는 게 있고, 뭐 70% 소화되는 것이 있고, 80% 되는 것이 있고, 이게 좀 다양한데, 하여튼 어쨌거나 보편적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배부르게 먹는 양보다 조금 부족하게 먹으면 좋다. 이건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사각형은 만약에 3시간을 수련한다라고 해보세요. 이것이 이제 3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자, 3시간 동안 수련을 할 적에 내가 먹는 음식 양입니다. 처음에는 든든하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드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위장을 좀 채우셔가지고 든든하게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수련을 꾸준히 3시간씩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제 차츰차츰, 뭐 1, 2개월이 됐건, 3, 4개월이 됐건, 그건 또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음식 양을 조금씩 가면서 이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내가, 요 정도면은 나는 참 건강에도 좋고, 느낌도 좋고, 아주 배도 이렇게 배고프다라는 것도 없이 참 좋은 상태다. 자, 요 상태가 만약에 이제 내가 딱 느낌이 오면 요것을 그대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소식이 좋기는 한데 수련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무조건 조금만 드신다고 생각을 해서 식사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곡기가 채워져야 천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합치가 잘 돼서 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정이라는 글자 자체는 이것이 쌀미자라는 거 아시죠? 풀을 청자. 그래서 쌀미자는 곡기, 우리가 먹는 음식물, 이 곡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풀을 청자라는 것은 천기, 하늘의 기운. 그래서 요 지기와 천기가 교합이 잘 되면은 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정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든든하게 드시면서 차츰차츰 줄이시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속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또 좀 없는 날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에너지가 소모가 돼서 내가 더 좀 당긴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드셔야 됩니다. 너무 강박관념으로다가 내가 일정하게 먹어야 되니까 무조건 난 밥 한 공기만 먹어야 돼. 배는 지금 상당히 고파 있는데 한 공기만 먹고 그냥 이렇게 유지시킨다. 의지가 강하신 분은 가능도 합니다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몸에서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다 어느 정도 채우셔가지고, 그 곡기가 부족하거나 지기가 부족할 적에 어느 정도 채워서 천기하고 잘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이 잘 충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의 섭생법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소식을 하긴 하시되, 5번째로, 이제 생기나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똑같은 음식인데, 자, 기가 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입니다. 생기나는 음식. 그래서 웬만하면은 싱싱한 그 자체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 지지고 볶고 하시는 것보다 가급적이면은 그냥 생거를 드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인스턴트 식품 안 좋은 거 다 아실 겁니다. 패스트푸드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냉동된 것도 많고, 물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입맛이 따라가지고서 그것이 또 좀 도움도 되는 건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하여튼 바로 채취돼가지고서 생기가 있을 때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좀 예외가 있죠. 예를 들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삶거나 끓이게 되면은 더 효과가 4배 정도 더 증가된다는 그런 설도 있고, 마늘 같은 것도 으깨가지고 조금 있다가 먹는 것이 또 어떨 땐 좋고, 또 아니면은 기름에 살짝 볶아가지고 먹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것이 물론 있긴 있지만, 이 보편적으로 가급적 지지고 볶는 것보다는 생것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 그것을 드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가급적 하여튼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은 요즘 상당히 발달되어 있긴 한데, 한 번쯤은 드실 적에 생각을 하고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걸 내가 입맛에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즐겨 드시는 것보다는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는 먹긴 먹어도 이것을 내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고 드시면은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5가지가 다 잘 됐어요. 자, 그러더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6번째인데 이걸 지우겠습니다. 앞에 지금 1서부터 5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모르고 아니면 무시하고라도 이 6번째만 잘 하셔도 섭생은 아주 잘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신과의 대화에 능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련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몸이 점차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되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몸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것도 내가 이렇게 몸에서 요구하는 것을 당기는 것이 옛날보다는 더 이것이 좀 분명하게 되실 텐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저녁에 내가 과음을 좀 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해장을 잘 하고 싶은데 속도 좀 풀고, 자, 콩나물국을 먹을까 아니면은 북어국을 먹을까? 한국 분들 같으면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장을 잘 해가지고서 이것을 갖다 좀 풀어야 된다. 이런 한국 분들은 이게 개념이 좀 있는데, 그 외국 분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한국 분들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내가 어제 이러니까 몸 상태가 이러하니까 내가 어떻게 취하면 좋겠다. 이제 이것이 바로 자신과의 대화에 능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칫하면 이 편식하고 틀립니다. 모든 음식이 다양하게 있는데 내 몸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속이 좀 답답하다 그럴 적에는 뭐 감주, 식혜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좀 여기가 좀 풀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당긴다거나, 뭐 좀 속이 좀 안 좋으면 이제 매실액기스 같은 것. 뭐 하여튼 그 음식도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몸에서 요구해서 그것을 드시게 되면은 그게 다 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특히 자신과의 대화에서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임산부들이에요. 자, 임산부들은 뭐 아시다시피 갑자기 내가 뭐가 먹고 싶다 하시잖아요. 이것은 배 안에 있는 아기가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본인도 알게 모르게 이게 지금 서로 교감을 이루어서 내가 지금 아이가 필요한 것을 서로 찾게 돼가지고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신게 먹고 싶다, 뭐 어떤 과일이 먹고 싶다, 뭐 떡이 먹고 싶다, 뭐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배 안에 있는 아기와의 그런 대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가장 정확하게 자신과의 대화에 능통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먹는 음식이 이 어떤 것이 먹으면 좋겠다라는 이것이 스스로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서 드시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가장 이상적인 섭생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자신과의 대화에도 능통하고 이제 어떤 걸 먹어야 되는 것까지 이제 좀 이제 감을 잡으신 겁니다. 자, 마지막은 그럼 뭐냐? 감사의 마음. 자,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자, 음식은 기입니다. 이것도 기. 아시다시피. 이 보통 이제 직이라 그러죠. 직이. 이 직이는 음식입니다. 뭐든지 파장이 있고 진동이 있어요. 음식에도 진동이 있고, 내 몸에도 진동이 있고, 모든 만물은 진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잘 맞는 것끼리는 공명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공명현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기타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이 바닥에 또 기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맨 위에 있는 그 줄을 이렇게 튜닝을 땅 하면은 이게 팅 소리가 나죠. 그러면 맨 위에 줄하고 해당되는 바닥에 있는 그 기타 맨 윗줄이 진동을 한다 그럽니다. 두 번째 줄을 하면 여기 두 번째 줄이 진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공명현상이라 그래요. 자, 음식도 앞에다 딱 놨는데 내가 지금 막 몸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몸에서 벌써 진동으로다가 느끼는 겁니다. 아, 입맛이 막 당기는 거고, 소화가 막 잘 될 것 같고, 먹으면 내 몸에 아주 유익할 것 같고, 이런
굳이 생각을 안 해도 이게 몸에서 벌써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진동의 교감 때문에. 자, 그런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다가 이 감사한 마음을 딱 갖고 드시는 것과, 왜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다가 급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먹다가 이게 그리고 바로 막 나가게 되거나 할 적에 여기가 막히고 답답한 거 아시죠? 똑같이 입으로 씹어가지고 생겼는데 뭐 조금 뭐 덜 씹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마음작용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기운작용, 그러니까 오장육부도 있고 근골기육, 혈맥, 피부가 있고 자율신경이 있고 이 심파맥, 이 뇌파 이런 파장들이 다 각각 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음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 내 몸에 있는 모든 기관과 파장들이 잘 벌써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몸 자체에서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여력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인데도 굉장히 나한테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나의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들어가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자, 막힌다고 할 적에는 물도 체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적에는 조금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고, 드실 적에 반드시 마음으로다가 이것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다 이렇게 딱 가지시게 되면은 몸 안에서 이 파장, 진동 자체가 이 교감이 벌써 딱 일어나면서 내가 다 흡수하고 다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이 앞에 모든 음식 섭생 잘하고 내 대화까지 잘해가지고 먹은 것을 가장 완벽하게 내가 흡수를 하고 소화를 하고 이것이 에너지가 돼서 나의 몸을 갖다가 지탱하고 힘과 용기를 내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되지만, 이 감사한 마음이 빠지게 된다면은 뭐 그냥 안 먹는 것보다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 정도에서는 좀 우리가 생활하면서 에너지를 갖다 많이 일으키거나 에너지를 쓰거나 할 적에 조금 작용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많은 생을 사시면서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드린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번부터 요 7번까지만 잘 염두에다 두시고 섭생을 하시면은 수련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좀 섭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그다음에 이제 위장하고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